이제 팀장님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듣고 싶은 칭찬은 뭐예요? 잘생겼다. 우리 막내 잘생겼어. 아, 좋습니다. 보안팀은 제일 많은 상품권을 가진 국민은행. 그동안의 직무 토크 콘서트는 가라. 직무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것인가?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초록초록 굉장히 싱그러운 가운데 오늘도 역시 즐겁고 유익한 토크 콘서트 약속드립니다. 오늘은요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하계 야유회 컨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팀 한 팀 힘찬 구호와 함께 등장해 주실 텐데요.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국민은행 나와주세요. 평생금융 파트너 국민은행 파이팅! 화이팅! 구호 잘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은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 가자. 걸음걸이까지 맞추셨어요. 자, 원하시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운데 하겠습니다. 아, 가운데. 좋습니다. 다음 은행 나와주세요. 디지털로 혁신하라 NH 농협은행. 이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기밖에 없네. 예. 최고의 은행 세 팀을 만나봤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신사동 종합금융센터에서 개인 종합창구 업무를 맡고 있는 입사 7개월 차 원지연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은행 글로벌 지원부에서 KPI 담당하고 있는 4년차 김건 대리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구로삼성 IT 지점에서 기업 여신 및 외환 업무를 맡고 있는 입행 1년차 박범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속초 지점에서 기업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행 3년차 강지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 농협은행 남대문 금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출납을 맡고 있는 입행 5개월 차 신입행원 신진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 농협은행 기업 디지털 플랫폼부에서 기업 CM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년차 정가희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봤는데요. 아까 제가 자리에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방석 밑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그렇지. 요게 야유에서 보물찾기 같은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너스 봉투 개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열어봐 주세요. 먼저 국민은행 10장입니다. 오, 10장. 오, 기본으로 10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 기업은행은요? 저희는 2장입니다. 2장. 자, 그러면 농협은 몇 장이죠? 저희는 6장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간수하셔서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갖고 가시면 본인들 거예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러면 제 방송 밑에는 뭐가 있을지. 어머, 뭐야 생각보다 많이 있네. 뭐야,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줬어요. 저도 문화상품권이 4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탐 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하시거나 리액션이 좋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드려서 숫자를 더 늘려 드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해주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봉투, 다른 봉투를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은행. 은행 PT 면접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은행 PT 면접에 대한 꿀팁. 자, 다른 팀들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여러 개의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요.
처음에 면접 스터디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많이 말을 더듬고 그랬었는데 이 복수의 면접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터디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자신감을 토대로 실전에서 더 당당하게 면접 PT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면접 스터디를 2개 정도 했었고요. 그 속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저희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면접에서 PT 면접을 했었고 비대면으로 했던 그 면접 스터디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떨지 않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PT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PT를 시작할 때 제목을 먼저 말해서 면접관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본인의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이제 면접관에 대한 질문을 대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또 하셨었나요? 면접 당시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나 이런 단어와 이제 예적금, 카드와 금융 상품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엮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PT 면접은 주어진 면접 시간 안에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도 개진을 해야 되고 또 논리정연하게 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면접장 안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만의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개별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케팅 방안이나 뭐 활성화 방안 등에서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럼 저는 서론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요. 또 본론에서는 면접장에서 생각한 아이디어 2개 정도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은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로 마무리를 하면서 PT 면접을 마쳤는데요.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짧은 면접 시간 안에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2가지 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화입니다.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충분히 필요한데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자면은 서론에서는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을 하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PT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로 말을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면접관의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리 후에 본론을 들어갑니다. 또한 본론 내에서도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론을 2가지 이상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좀 대비되는 것, 상품과 서비스,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 또는 회사 내부와 외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PT 면접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는 본론과 연계된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 PT 면접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도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사실 PT 면접은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면접관들의 이목을 끌고 그 후에 면접관의 질문을 잘 파악을 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더불어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했던 거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요거 상품권 바로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거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K 뉴트로 카드 상품과 마케팅 방안을 발표하게 될 박범진입니다. 저는 IBK 뉴트로 카드를 가치 소비와 이제 MZ세대의 마케팅 방안을 같이 활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너무 떨릴 것 같아.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 기업은행 쪽에서 열어주십시오. 은행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은행과 차별화돼 있거나 더 잘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 기업은행은 육아 관련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육아 휴직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한 자녀당 총 3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3년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나누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의 성장기에 맞추어 또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기업은행은 참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사내 어린이집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녀를 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요, 이제 직원들이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휴가를 지급하고 또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행에서는 일과 육아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 챙김 연수를
생각했습니다. 직원 책임 연수란 단순히 연수가 직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연수의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면서 많은 직원분들이 다녀오고 저 또한 곧 다녀올 예정입니다. 직원분들한테 밀키트나 다도 세트 같은 걸 집으로 보내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마음과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연수입니다.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청각적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시네요. 나이스. 첫 번째로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권 최장기간 육아휴직 연속으로도 쓸 수 있고 분할로 쓸 수도 있고 해서 총 3년 가능합니다. 이것도 최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 예약입니다. 특히나 저희 제주도 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은행권에 있는 연수원 중 가장 좋고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가장 좋은 시설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저 같은 계장이나 아니면 위에 임원분들이나 제한 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건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 저희는 복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영어점에서 일을 하다가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 오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구글 못지않은 NH 휴 라운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저희가 바디프렌드 안마기기나 도심 속 정원 느낌으로 분수나 이렇게 초록초록한 분위기의 라운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동기들을 불러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서대문 뷰를 바라보고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저희 원하는 시간대에 가시게 되면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은 어떤 복지가 자랑입니까? 아까 제주도 연수원 말씀하셨는데 발끈하시더라. 어쩐지 발끈하시더라. 제주도 뭐 이러던데. 저희 국민은행도 연수원이 대천이랑 속초에 있고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직원들이 예약을 하고 갈 수 있고, 또 여름이나 이런 뭐 봄이나 이럴 때 시즌마다 해서 회사에서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것들을 예약할 수 있게 추첨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 선배도 이번에 당첨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워커힐 호텔에 당첨이 되어서 2박 3일을 뭐야? 국민은행에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복지라는 건 다 놀 생각밖에 안 한다, 그죠? 워커힐 당첨된 거 진짜 축하드려요. 너무 부럽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부러워요. 또 하나 또 하나. 네, 말씀해 주시죠. 분기별로 복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저희 매달 복지 카드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뭐 써먹어요? 마트에서도 쓰실 수 있고 뭐 백화점에서도 쓰실 수 있고 그냥 카드처럼 이용 가능한 포인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포인트 있어요? 그래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매달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저희 이제 국민은행이 이번에 이제 출시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직원의 건강까지 이제 책임지는 그런 복지인데, 포인트를 이제 충전을 해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신의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건강 검진도 예약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건강 식품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여서, 국민은행의 복지가 여름 휴양뿐만 아니라 직원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복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좀 특이했던 건 우리 또 제일 막내신 분께서 태블릿 같은 걸 갖고 계신데 그건 본인 거예요? 뭐 준 거예요? 뭐예요? 저희 농협은행은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개인별로 새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요? 기업은행 또한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데 뭐 아이패드나 삼성 갤럭시 탭 같은 그런 기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들고 왔습니다. 국민은? 저희는 다른 이 물질적인 복지로 이제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안 주고 이제 다른 거 아까 카드처럼 직접 가서 사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대박. 야, 은행 진짜 다닐만 하다. 또 공통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소통 역량이 가장 흔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고객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과의 항상 팀으로 지점 내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 간의 소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역량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센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을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와 일을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센스 있게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 가장 은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숙지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은행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손흥민이 양발을 모두 다 잘 이용하는 것처럼 저희 국민은행원도 기업 금융, 개인 금융 두 개 다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같이 이번에 입행한 기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은 개인 금융, 6개월은 기업 금융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조금 더 찾고 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서 그 두 개에 어떤 게 잘 맞는지 생각하고 조금 익숙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4년 동안 다니면서 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은행에게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1년 차 때 이제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으면 어떻게 그렇게 번호표를 뽑을 때마다 제가 모르는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이제 고객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당황하고 막 등에 식은땀 나고 막 고객분들은 이제 업무가 지연되니까 조금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책하기보다는 그 자책을 털어내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숙지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은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맨 앞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버벅대고 있는 거를 그 한 칸 뒤에 컴퓨터 뒤에서 누가 보고 있을 때 기분은 어때요? 아, 저기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등이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팀장님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팀장님이 또 새로 다시 오셔서 제 옆에서 업무를 알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팀장님의 모습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극복하고 4년 차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실수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인천에 있었었는데 이제 공항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 여행객들이 공항을 가기 전에 환전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분증을 받는데 하필 고객분께서 여권을 주셨고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제가 여권을 깜빡하고 이제 안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평생 첫 번째 여행일 수도 있는데. 늦지 않게 지하철역에서 제가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여권을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돌려줬어요? 네네. 그분은 뭐래요? 돌려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못 나올 뻔했습니다. 네, 저는 은행 업무에 있어서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있어서 창구 업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업무를 필요한지 알고 그걸 빨리 맞춰서 응대하는 그런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고객 업무의 시작은 고객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에 내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들고 오십니다. 한 분 한 분 귀를 기울여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과 고객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이제 금융인으로서 또 최선의 금융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은행 갈 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은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대형 뽑기판이 있습니다. 추억의 뽑기 아시죠? 각자 차례에 한 장씩 뽑아주시고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뭐 꽝도 있고 지령 같은 게 있습니다. 지령을 잘 수행하시면은 지금 갖고 계신 이 상품권이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공칠 수도 있다. 농협부터 질문지 뽑아주십시오. 여기서 자. 가운데 거 이런 양반 꼭 있어. 기억에 남는 실수나 고객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실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에 남는 고객님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오늘 듣고 싶은 칭찬은 뭐예요? 잘생겼다. 우리 막내 잘생겼어.
아, 좋습니다. 저는 저희 지적 센터에는 어르신분들이 좀 자주 오시는데 그때마다 아 이쁘다, 친절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해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좀 기분이 좋고 일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신분증을 이제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 확인 때문에 고객님께 이제 신분증을 받곤 하는데요. 네, 신분증을 저희가 눈으로도 확인을 하지만 요즘에는 위변조 감별이 되는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저에게 신분증을 딱 주셨는데 신분증이 이렇게 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에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고객님께 이제 친절하게 고객님 제가 요걸 한번 펴드리겠습니다 하고 신분증을 딱 이렇게 펴드렸는데요. 갑자기 두동강이 나버려서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다행히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실수 경험담 감사합니다. 이어서 뽑아주십시오. 잘 뽑으셔야 돼요. 은행 필기 시험의 회계는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면 될까요?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안 궁금한데 아마 취업 준비생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궁금하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네. 궁금하냐고 여쭤보신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회계를 잘 하지 못하고 거의 그냥 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회알못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지금 국민은행에 붙어서 이 자리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뭐 테셋이나 뭐 매경 테스트 이 정도 실력만 있으시면은 붙으실 수 있고 또 저희는 회계보다는 사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것도 필기 시험에 살짝씩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회계를 막 많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도움이 더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회계에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 몇 문제 나오지 않는다. 몇 문제 나오지 저 때까지는. 올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올해 들어왔는데 나 때가 벌써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없었어. 자, 기업은행에서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제. 잠깐. 뭐야? 느낌 쎄한데? 느낌 쎄한데? 열어주세요. 뭐야? 뭔데요? 야? 네, 야유회의 꽃 장기자랑 당신의 장기를 보여주세요. 원하는 팀과 상품권 바꾸기. 원하는 팀은 제일 많은 상품권을 가진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럼 회의와 한번 하겠습니다. 오! 예스, 베이비! 오, 안 해. 춤을 안 해. 제가 그러면은 제가 또 여자 아이돌을 좋아해서 나 그렇죠. 좋습니다. 박수로 청해 볼게요. 자, 이거 방어권을 하신 거니까 박수로 해볼게요. 자, 기업은행이 잘했다. 박수! 요 정도. 자, 국민은행이 잘했다. 박수! 방어 실패! 재도전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뺏어오겠다는. 제가 방어 실패했으니까 아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 네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땄어요. 아, 그래도 뭐 원하시면 해도 돼요. 원하시면 해도 돼. 해도 돼? 이미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편집 부탁드립니다. 아니 뺏어오는 거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르세라핌에 이어서 저는 톰보이 여자 아이들. 실만하다. 와, 좋습니다. 10장 갑니다. 상품으로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협은행에서 뽑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뽑아야 돼요. 진짜 대박. 주사위 던지기 게임이요? 오, 좋다. 이거 뭐죠?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높은 숫자가 나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선배분이 던지는 게 마이너스예요. 자, 이제 주사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후배 부담 없이 던지세요. 하이! 오! 던져주십시오. 자, 농협 5였죠?
자, 기업은 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6. 후배님은 몇을 던질까요? 여기까지. 오, 다 높아. 이제 진짜 선배한테 달렸다. 자, 5였죠? 5 빼기 6. 현재 마이너스 1. 자, 됐습니다. 여긴 6이었죠? 6이었습니다. 기업은행은 6이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2. 1 나와야 재경. 1 나와야 재경이 영권 가져와! 오! 틀어줘. 재경기요. 요번에는 그러면 곱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깜짝이야. 오! 아, 뭐 좋죠. 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있잖아요. 네. 5 곱하기 2가 나왔습니다. 10만 넘으면 돼요. 10만 넘으면 양쪽에서 한 장씩 받아올 수 있어요. 5가 나왔어요. 먼 길 오셨으니까. 자, 5 곱하기 3. 자, 농협에서 뽑고 기업은행에서 양쪽에서 한 장씩 더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은행 뽑아주십시오. 영업 실적이 중요한가요? 어때요? 본인 생각은? 저는 지금 본부에서 국외점포에 이런 실적을 평가하는 KPI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은행업이 금융 서비스업인 만큼 당연히 이제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 KPI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이제 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업 실적이 은행의 성과와 또 직원의 이제 개인적인 성과까지 이 판단을 하는 기초가 되므로 영업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이제 영업 실적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할당량을 부여하거나 뭐 특별히 압박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내점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금융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영업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이 개개인별로 할당이라기보다는 아, 그런 건 또 없어요? 네, 그런 그룹별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하지만 압박은 저희도 없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개인별 실적 뭐 청약 몇 개 해와라 이런 거는 이제 주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지점별 사무소별로 실적이 있긴 합니다. 사실 실적 압박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처음서부터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입 회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금융 같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부담 없이 영업 실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행에서 뽑아주십시오. 은행은 셔터 닫고부터가 진짜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요즘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저희가 9시 반에 문을 열고 또 3시 반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보통은 3시 반 이후부터 이제 대고객 업무가 끝나고 마무리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 동안 이제 많은 고객님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서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하루 동안에 고객님께 드린 돈도 있고 또 받은 돈도 있는데요. 이제 그 총 액을 맞춰야만 이제 저희가 시제를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야만 이제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하는 주된 업무는 이제 거래를 마감하는 거 그리고 시제를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개개인마다 맡은 마감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여신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들어왔던 대출 상담 서류를 정리하고 또 심사를 해보는 등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이제 셔터가 내려간 다음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퇴근이 몇 시예요, 보통? 그러면? 그렇게 업무는 많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6시에 퇴근을 하고 이제 저희는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러 이제 떠납니다. 은행을 떠납니다. 농협에서 우리 잘생기신 막내 입행 4개월 차인데 5개월 차로 올려치신 금융 자격증 종류가 많은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실제 현업에 쓰이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투자권유 자문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고객님께 펀드나 파생상품, 증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펀드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외에도 보험 대리점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고객님들께 이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기 위한 자격증인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이렇게 3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 준비생들이 취득을 할 수 없는 자격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직자들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고, 또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이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제외하고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AFPK라는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자문인력 자격증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AFPK라는 한국 FPSB에서 나오는 이제 국제 재무설계사라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투자, 세금,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입행 후에 배경 지식을 쌓는 데도 유용하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필기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통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잘 뽑아요. 은행권 자유복장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자유복장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는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국민은행도 본점 같은 경우는 다른 IT 회사들처럼 자유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청바지나 아니면은 뭐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 속에서 저는 자유로운 사고와 또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시대, 또 핀테크 시대에서 이 은행이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출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여름에 어때요? 저는 반바지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는 본점뿐만 아니라 영업점까지도 전부 자율복장화를 시행하고 있어서요. 영업점 직원들도 전부 옷을 자유롭게 입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도 자유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대로 출근을 하기도 하고,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자유롭게 옷을 입어서 고객님들도 정말 편해 보인다, 예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회사에서 본인의 역량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주는지요. 기업은행에서 입행하신 다음에는 본연수 외에도 여신, 수신, 외환 등의 3번의 재연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금융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저희는 직무 아카데미, 그리고 사이버 연수원 등 직원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거나 학습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 또한 있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충분히 기업은행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 지원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디지털 플랫폼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디지털 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저희 옆부서인 DT부에서 DT 마스터 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독서나 아니면은 취미 활동, DIY 그리기 활동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해서 자기 스케줄에 맞게끔 그런 활동을 신청을 해서 언제든 자기 개발 역량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움찔움찔 하는데 지금 우린 없는 줄 알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저희도 이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는 지금 언급한 것 외에도 이제 국내외 유수 기관과 협력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에 관심이 많아서 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스트 캠퍼스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DT 교육을 듣고 있고요. 국외 대학원 MBA 과정도 지원을 하고 또 성균관대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도 지원을 하는 등 개인이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플랜이 있다면 거기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연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다음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잘생기신 분이 뽑았고. 토익 시험 점수가 중요한가요? 어떻습니까? 토익 시험 점수는 필수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토익을 따기는 했었는데 막상 농협은행에 지원할 때는 지원서에도 작성을 하는 란이 없었고 면접을 볼 때도 토익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고 대학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한번 뽑아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뽑는 건데 좋은 거 한번 뽑아주십시오. 네. 느낌 있어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요하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엔 또 인턴 같은 것도 좀 금턴이라고 불릴 만큼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활동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배웠던 점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걸 은행이랑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대외 활동을 꼭 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저희 국민은행에 디지털 서포터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은행원분들도 많이 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익숙해지면은 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같은 멘토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일단은 여기 국민은행 입행하기 전에. 인턴 활동도 원래 했었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디지털 서포터즈가 저희 지점에 있는데 제가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낫대가 있네요. 그죠? 있어,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은행에서 뽑아주시고 우리 추억의 뽑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담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취업 준비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 그런 가족분 그리고 지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저를 응원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물론 응원해 주시는 게 동력은 됐지만 이제 조금 부담감을 느꼈던 게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인문 상경 계열이 아니다 보니 은행권 처음 준비를 할 때는 너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마구마구 들었었는데요. 근데 친구들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논술 공부도 같이 하고 경제 시사도 같이 익히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농협은행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공이 너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농협은행에 들어오시면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금융권 서포터즈 분들이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의 후배,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궁금했던 질문들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하실 겁니다. 한 분씩 나와주십시오. 띵동 1번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분들에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고객과 많이 만나다 보면은 감정노동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좀 내향적인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면 좋을지 꿀팁이 있으면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E지만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대고객 업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조금 고객님과 소통을 하는 역량을 기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꼭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객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하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고객님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신다면 이제 고객님과의 상담이나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번 고객님 띵동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은행 필기 시험으로 NCS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랑 취업 준비 기간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CS 공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매번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그 스터디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꼭 개인적인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활동하다가도 꼭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해야지 필기를 뚫어야지 면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문을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은행 인턴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걸로 우수 인턴을 해서 이제 필기 가점이 있어서 이제 필기를 합격하게 되었고, 그 외에 NCS 같은 공부법은 본인이 하다 보면 약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회계 원리나 재무 관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질문도 많은데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몇 문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잘할 수 있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NCS 같은 경우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흔히 양측이라고 해가지고 필기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푸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취업준비 저처럼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일 아주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일반의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그 문제들을 한 번 푸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풀면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지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하고 연습이 돼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좋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어떻게 쉽게 갈지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양치기보다는 이게 매우 효과적이고 매일 최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게 되면은 농협은행처럼 어려운 NCS 시험도 충분히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꿈에 그리던 입행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손님 띵동 3번 손님. 반갑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워라밸 측면에서 좋고 만족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각자 취미 생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은행은 수요일마다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네. 6시에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 걸 권장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부서장 분들이나 부서원들이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6시 이후에 저녁이 있는 삶을 많이 즐기고 있고요. 저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또 되게 좋아해서 어머나, 일찍 퇴근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주말에 산이나 뭐 카페나 공원이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수요일에는 가정의 날, 그리고 금요일은 행복데이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PC 오프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6시가 되면 계속해서 PC에서 컴퓨터를 끄라는 알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퇴근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러 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한 후에 이제 직원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해서요. 열심히 배우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기업은행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무섭다. 무섭다. 저희도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 그리고 PC 오프제는 당연히 도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제 삶을 즐기고는 하는데요. 요즘에는 집에서 뭐 맛있는 요리를 해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테니스나 뭐 요가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직무 토크 콘서트인지 야유회인지 괜찮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웃지 못하고 계실 취준생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만큼은 아주 그냥 웃음기 싹 빼고 아주 진솔하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각자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정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실 거 알고 정말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 농협은행은 지금 디지털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특화를 더 주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 시간에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취업은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정말 끝까지 잘 버티시고 버티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농협은행 지원해 주시는 이제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확실하게 전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좀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다 보면은 농협은행에 언젠가 꼭 입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이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 한 시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다음번에는 멋진 직장인으로서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건강 유념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에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힘든 거는 아무래도 불확실함 이런 거 같습니다. 오늘의 그 금공채 토크 콘서트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아니면 스터디 같은 거 모두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니까 끝까지 자신을 믿고 취업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를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되게 우울함에 빠지고 되게 방황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고생을 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호흡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꼭 훌륭한 원하시는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국민은행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메신저 주시면 저도 밥 한 끼 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아마 엄청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은 언젠가는 꼭 끝나고 지금 직장인 되었을 때 다시 추억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건강 잃지 않고 노력을 하셔서 원하시는 은행에 들어오시면 좋겠고 지금 보고 있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행이라는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같은 은행원이 돼서 선후배 관계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취준생 여러분께 열렬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